기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류 10번째 기사 1458년 명 천순 6년 정인지에게 반교하기를 하늘이 장차 태평한 운을 열려면 세상에 반드시 뛰어난 훌륭한 인재를 내는 것인데 이들이 능히 덕이 있고 공이 있으면 이들에게 힘써 관직을 주고 힘써 상을 주는 것이다. 경은 식견이 통달하고 학문이 해박하여 일찍이 대치에 밝아서 제때에 쓰일 재주를 지녔는데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려는 뜻을 가지었다. 태종께서 준제를 구할 때를 당하여 비로소 등용되었고 세종께서 어진이를 임용할 때 깊이 돌보아 사랑하시기를 더하고 두루 시험한 지 원래 오래인데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더욱 오로지 하였다. 영화가 문장에서 나타나고 경술로서 여러가지 사업을 조치하며 유악을 가까이 모시고 조용히 옳은 모책을 헌의하면서 시경, 서경을 이끌어 말하고 힘써 큰 경계를 아뢰어 충성을 다하여 대신의 채무를 가지고 활약한 모습으로 여자의 풍물을 지니었다. 충성스럽게 근려하여 사조를 두루 섬기면서 쉽든 힘들든 한결같은 절개를 굳게 지켰다. 지난번에 유안이 비로소 화가 되어 한나라가 바야흐로 위태롭게 되었던 것처럼 경각지간에 그 성패가 달리게 되자 내가 그때 의를 부르짖고 장난하니 경이 능히 대책을 협의하여 공훈을 세워 좋기 명세의 기이한 재주를 보였으니 나라를 도운 훌륭한 보필이라 이를 만하다. 내가 그 공적을 가상히 여기어 같이 공경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는 금슬을 경장하는 때였고 연매하여 서로 구제하려 하는 때였으나 그 정책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능히 덕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였다. 이미 그 몸에 나라의 안위가 달렸으니 장차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려 한다. 돌아보건대 부득한 몸에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대는 오로지 그때 심려 고갱이 되었으니 나는 오로지 앞뒤에서 분주하였다고 이르노니 그 아름다운 공적이 우리 왕가에 있으니 큰 공을 생각하여 잊지 않고 만세토록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임금과 신하는 한 몸이요 예나 지금이나 서로 도와 합하니 경이 나에게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절개를 지키는 것은 내가 경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하지 않음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덕을 높이고 공을 보답하는 것을지 남보다 뒤에 두겠는가. 이에 좌익 이등 공신으로 채군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원 25냥증,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표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가물 때 장마비를 내리고 내를 건널 때 배를 만드니 이미 당시에 크게 쓰일 자질이다. 태산이 숫돌처럼 되고 황하가 띠처럼 되도록 더욱 너의 후손이 무궁하게 번창하게 하라 하였다. 연매는 소금과 매실의 신맛, 신하가 임금을 도와 선정을 하며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류 11번째 기사 이사철에게 반교하기를 인신이 보익하는 공훈을 세워 이미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였으니 왕이 된 자는 상을 주고 이를 경사롭게 하는 권병을 가졌으므로 마땅히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여야 한다. 이에 은총스러운 전장을 거행하여 큰 공렬에 보답한다. 생각건대 경은 사나처럼 세상에 드문 기질과 경국제세의 넓은 제주에 관호한 장자의 기품을 가졌는데 군자의 학문을 독실하게 하여 일찍이 과거에 겁제하고 벼슬길에 이름을 드날리었으니 조정에 들어와 경연에 모실 때 지론이 매야 근거한 바가 있으니 뽑히어서 후술의 이직을 맡았는데 이를 처리하는 것이 모두 그 적당함을 얻었었다. 소고의 고뇌가 실로 깊었고 문묘의 의례함도 또한 무거웠었다. 내가 중국 조정에 입주하였을 때 부사가 되어 가추 험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며 나를 도와서 흉악을 제거하여 공적을 드러내었다. 내가 그때 섭정하여 보필할 때 끌어서 같이 공경의 자리에 올라서 그의 조섭의 근로를 하여서 길이 맑고 평화스러운 정치를 이루었다.
불의의 간흉의 여어리들이 나의 공의 높음을 시기하여 몰래 간사한 음모를 꾸며 화가 예측할 수 없었으나 경이 또 능히 역모를 깊이 알아서 위험스럽고 의심스러움을 무릅쓰고 과공을 호위하여 금일이 있게 하였다. 바야흐로 그대의 도와주는 힘에 의지하였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는 비극이 일어났으니 어찌 불행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아직도 큰 공을 생각하고 미루어 상을 주기에 힘쓴다. 이에 좌익 2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를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원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아, 종씨 마음이 한결같아서 이미 영구한 우리 왕가의 기업을 이루었으니 유명의 간격이 없이 이처럼 많은 상을 주는데 감흥을 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조섭은 재상의 임금을 도와 자인의 섭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요 12번째 기사. 정창손에게 반교하기를 제왕이 천명을 받으면 오로지 현철이 능히 그 충성을 나타내고 신린이 공이 있으면 군상에 있는 자가 마땅히 그 상을 주기에 힘써야 한다. 이에 떳떳한 전장에 따라서 특별한 공훈에 보답한다. 생각건대 경은 예로 이름난 집안의 사대부 집 후손으로 태어나서 단정하고 방직함을 지키고 청렴 결백하여 외화가 없었다. 두 번이나 과거에 겁제하여 오랫동안 경연을 모시면서 경수를 여러가지 사업에 베풀었고 문장은 그 여사로 보았다. 정운에 있을 때는 임금에게 개옥함이 매우 많았고 헌사의 장이 되어서는 기강을 떨치었다. 어량은 빙호의 표면처럼 빛나고 굳은 절개는 송죽의 굳은 지조와 같으니 호학들이 그 높은 식견을 우러러보고 사림에서 그 맑은 덕을 흠모한다. 세상을 상스럽게 하는 양제는 미쁘다 하겠으며 세속을 진정하는 국량은 위대하다 하겠다. 지난번에 내가 잠재해 있을 때 있으면서 나라를 위하여 흉도를 제거하였을 때 경의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맑은 것을 알고 경을 발탁하여 전조의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이는 나라가 어려운 때였으니 그 권관이 정치를 혼란시킨 여파가 컸었다. 내가 그때 경과 같이 정병을 맡아서 무릇 관직을 임명하고 일을 맡기 때 서로 더불어 어진이를 선가하고 능력 있는 이에게 양보하니 흡연히 여러 관직이 다 경장하여 거의 태평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 돌아본데 덕이 적은 사람은 어려움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여월이 오히려 그 사악한 업무를 꾸면서 몰래 헌단을 엿보아 내난을 이루려 하였으나 경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은 지조로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충성심을 일으켜 흉도를 제거하도록 권하여 이에 대명을 도왔다. 병자년 여름이 되어서 또 군소배의 업무가 있어 화가 이미 경각 사이에 임박하고 변이 장차 가까운 측근에서 나오려 하니 경이 그 계획을 듣고서 내게 달려와 고하여 즉시 잡아 없애서 길이 평안함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좌익의 공적을 생각하니 마땅히 상을 주는 것이 중한데 해당하므로 이에 좌익 2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를 봉작하여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원 25냥증, 표리 일단 내구마의 한 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아, 태산이 숫돌과 같이 되고 황하가 띠처럼 되도록 내가 감히 함께 기뻐한 언전을 경을 잊어버리겠는가. 가문 해에 장마비를 내리고 내를 건널 때 배를 만들듯이 경은 더욱 보필을 돈독히 하기에 힘쓰라 하였다. 신유는 임금 측근에서 보필하는 자이다. 개옥은 임금께 충성스러운 말을 아뢰입니다. 빙호는 얼음을 넣은 옥 항아리 몹시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리온 13번째 기사.
강맹경에게 반교하기를 큰일을 하는 임금이 있으면 반드시 물세출의 신하가 있어서 고갱과 심려가 되어 대업을 도와 이룩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에 보답하여 상을 주기에 힘써서 영원토록 아름다움을 낳는 것이니 주나라에서 공신들에게 대사하여 봉하는 것이나 하늘에서 공신들과 대려의 맹세를 한 것은 이러한 유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대대로 훌륭한 집안의 후손이요 집안에서 훌륭한 예를 전하여 총명하고 강직한 자질과 민첩하고 해박한 재주로 올바른 유학을 공부하여 식견이 고금을 꿰뚫고 스스로 경국제세의 지략을 지니니 사람들이 원대한 그릇인 줄 알았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서 주하에서 직필을 휘두르고 이부에서 전형을 돕고 상부의 망류가 되어 번극한 일을 능히 잘 다스렸다. 발탁되어 후설의 직을 맡아서 마음을 다하여 개옥하였고 일을 만나면 과감히 행하고 어렵고 험한 것을 피하지 않으며 힘을 중에 널리 펴고 아름다운 명성을 크게 떨쳤다. 내가 정난하여 정사를 보필하던 초기에 군국의 모든 일을 한 몸에 떠맡았으니 위대한 인재를 얻어 비운을 함께 구제하여 다스릴까 생각하여 이끌어서 더불어 같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하여 나라의 교화를 돕도록 하였다. 경은 실로 능히 나와 더불어 협심하고 가부를 서로 구제하여 도와준 것이 매우 많았다. 불의의 흉도의 여을이 곧 다시 세력을 널리 펴고 과인의 공과 권세가 크고 무거운 것을 시기하여 장차 텀을 타고서 일어나서 불량한 분을 풀려고 하였다. 화의 기운이 임박하여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었으나 오히려 경등이 나를 호위하는 근로와 나를 도와서 장사를 이룩한 노력으로 간사한 업무는 스스로 실패로 돌아가고 모조리 붙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인심이 이미 협조하고 하늘이 또한 청명을 도와서 나의 금일에 아름다움 있게 하여 나의 무강한 대업을 이루게 하였다. 그 이룬 공적이 왕실에 있으니 내가 감히 경을 잊어버리겠는가. 이에 좌익 이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이르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100원 25냥쯤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그대가 공에 힘쓰고 그대가 덕에 힘쓰면 포상의 연전을 베풀 것이니 태산이 수돌이 되는 것 같이 가문회에 장마비를 내리는 것 같이 더욱 신하로서의 직책을 다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류 14번째 기사 윤형에게 반교하기를 공덕을 포상하고 높이는 것은 세상에 권하고 후인을 장려하려는 까닭이니 이것은 성왕의 도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혼책을 맡아보는 이는 부지런하고 반드시 기강이 있어 관직에 힘쓰면 포상에 힘썼으니 그 상전이 있었다. 생각하건대 경은 영재가 남다르게 뛰어나고 훌륭한 예를 배워서 관직에 올라 이를 볼 때의 정도를 지켜 흔들리지 않았다. 옛날 우리 소구를 섬겨서 크게 도운 것이 이미 많았고 그리고 여과인이 잠자에 있을 초기에 또한 일찍이 뜻을 기울여 충성을 다하고 더불어 조력이 많았다. 비록 죽은 지 이미 오래이나 그 공렬은 더욱 빛나니 구덕을 추성하여 그의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노라. 이에 좌익 이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철을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100원 25냥증,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공훈이 왕실에 있으니 죽어도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산하를 가르켜 맹세하지만 시종 어찌 경을 잊어버리겠는가. 이러한 은총을 받으면 그대의 후손이 더욱 번성할 것이다 하였다. 소구는 곧 돌아간 아버지 곧 세종대왕을 말한다. 여과인은 임금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이후 15번째 기사 이계전에게 반교하기를 옛부터 왕자가 천명을 받으면 반드시 명신이 큰 복필에 의뢰하여 홍업을 이루었으니 공을 보답하는 언전을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하건대 경은 집안에서 훌륭한 예를 전하고 대대로 문장에 뛰어나서 일찍이 대과에 급제하여 상하게 참심하였다. 경연에 자리하게 되자 우리 세미오를 만나 무릇 큰
정사가 있을 때 헌채한 바가 많았다. 발탁되어 후술의 자리를 맡아서 임금의 은총을 가까이 애써 받았으며 이때부터 정조를 두루 거치면서 창념하고 건실하게 봉공하였다. 더욱 사문의 헌기를 자기의 임무로 삼아서 그가 국학을 감독하니 교양의 방도가 엄하여지고 문형을 맡으니 부화하는 기풍을 몰아내었다. 후학이 태산 북두성과 같이 우러러보고 국가에서는 의지하여 주석으로 삼았으니 진시로 이른바 바른 유학의 종주요 공가를 보필하는 그릇이라 하겠다. 지난번에 간신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당뇨를 중예에 심었었는데 경이 이때 병조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도를 지켜 아첨하지 않고 특별히 뜻을 세워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정난하던 날 저녁에 경이 마침 궁전을 숙직하였는데 즉시 검례를 동원하여 나를 도와서 토평하고 여러 간신들의 목을 베었다. 내가 정사를 보필할 때 경의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외화가 없으며 그 창념하고 충성스러운 대절은 좋게 정사를 함께 할 만한 것을 알고 판서로 올려서 그대로 군권을 맡겼다. 내가 경을 이처럼 알고 경도 또한 나의 적심을 알았으므로 더욱 충성과 정성을 다하여 군정을 잘 보살펴서 방가의 안녕을 기약하였다. 불행하게 또 간신의 여얼이 있어서 나의 공이 높고 권세가 무거운 것을 시기하여 다시 난을 일으켜서 그 분을 풀려고 꾀하였는데 경은 곧 한두 중의의 신하와 더불어 그 낌새를 밝게 알아서 계책을 결정하고 흉도를 제거하도록 권하여 보좌하고 정성스레 받들어서 곧 선명을 도와 금일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였다. 그 공이 크니 내가 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에 좌익 2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을 쓰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고 구름은 용을 쫓는 것처럼 이미 많은 어려운 일을 같이 구제하였으니 태산이 숫돌처럼 되고 황화가 띠처럼 되도록 무방하게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헌체는 임금에게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도록 합니다. 검려는 대구를 지키는 군사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묘 16번째 기사. 이 계린에게 반교하기를 내가 오로지 천명에 응하여 기업을 이어받고 또한 오로지 충성스럽고 어진이에 받들어 도와주는 힘에 의뢰하니 마땅히 은전을 베풀어서 남다른 공훈을 정표하여야 하겠다. 경은 사대부집의 후손이고 청리의 어진 영제인데 단아한 자질과 장념한 성질로서 정도를 지키며 아첨하지 않았다. 악을 원수처럼 싫어하고 부귀하게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쉬운 때나 험한 때를 겪더라도 한결같이 절개를 지켰으니 비록 옛날의 명신 열사라도 이보다 더 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황구를 섬겨서 후술의 관직에 있었고 풍은의 관직을 맡아보았고 삼도의 관자세를 지냈고 여러 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는데 무릇 관직을 거치는 곳마다 직책을 닫고 폐단을 없앴다. 지난번에 내가 정사를 보필할 때 공이 높고 권세가 중하다고 하여 세상의 시기를 당하니 흉도가 진멸되지 않고 몰래 보복하려는 생각을 품었었다. 경이 정부에 있어서 공경 제보와 더불어 원대한 모유를 다짐하고 그 계책을 세워서 여을을 제거하여서 종사 생명을 평안히 하도록 권하고 과공을 옹호하여 도와서 이에 금일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였다. 공덕이 성하도록 힘썼으므로 내가 이를 매우 가상히 여겨 바야흐로 장차 의지하고 써서 함께 용평한 시대를 구제하려 하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데려갔으니 나의 불행한 일이로다. 이에 좌익 2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원 25냥쯤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강과 산으로 표하여 맹세하건대 경은 이미 신명에게 더불어 사표하였으니 자손에게 전하여 공을 갚겠으며 내 어찌 살고 죽는데 차이를 두겠는가 하였다. 사표는 옛날에 맹세를 할 때 짐승의 피를 입가에 바르던 것에 써 나온 말이다. 서로 굳게 맹세한다는 것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류 17번째 기사. 윤암에게 반교하기를. 마음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이미 보익의 공훈을 세웠으니 덕을 높이고 공의에 보답하여 마땅히 상을 주는 은총을 더하여 하겠으므로 이에 남들은 예우를 베풀어 큰 공에 보답한다. 경은 집안이 대대로 벌리하고 기품이 영명하고 지식이 고금에 통달하고 자질이 문무를 겸비하였다. 일찍이 옹주에게 장가드는 은총을 받았으나 일찍이 부귀를 뽐내는 마음이 없었다. 지난번에 내가 나라의 난을 당하여 위협하고 의심받는 자리에 있으니 간악한 흉도가 나의 공과 권세가 중한 것을 시기하여 환란이 경각지간에 달렸었는데 경이 신복의 친척으로서 능히 우익의 도움을 주었고 어려울 때 나를 호위하여 종사를 다시 편안하게 하였다. 공률이 성하니 대려의 명세로 잊어버리기가 어렵도다. 이에 좌익 이등공신으로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겔 노비 19 백은 25냥 중 표리 1단 내구마 한 표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천명이 일정치 아니하는 인정으로는 보존하기가 어렵겠으나 공업이 이미 정하여졌다고 이러지 말고 길이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항상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같이 하기를 생각하여 감히 혹시라도 태만하지 말라 하였다. 옹주는 태종의 딸 습경 옹주를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류 18번째 기사. 홍달손에게 반교하기를. 나라에서 병고가 많을 때를 당하여 널리 세상을 구제하려면 모름지기 훌륭한 인재에게 힘입어야 하고 신하에게 큰 공운이 있으면 은혜의 전례에는 반드시 남다른 등급을 더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경은 기운이 일대에 뛰어나고 용기가 삼군의 어뜸이어서 무과에 뽑힐 때에 천향의 날렵함이 바로 드러나고 싸움터에서 적을 막을 때 곧 절조의 위험을 나타내니 나라의 간승이 되고 마음을 가짐이 금석과 같았다. 지난번에 간신히 반역을 꾀하여 화기가 심히 위급하니 경이 분격하여 외로운 충성을 바쳐 그 계책을 쓰도록 아뢰어 졸지에 흉당을 섬멸하고 큰 기업을 다시 재건하였다. 과인이 섭정할 때 온갖 정무가 한 몸에 모이니 나라 일을 맡아봄이 대단히 많아서 세상의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였었다. 비록 대난이 이미 평정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여울이 제거되지 못하여 진정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편안한 때를 기약할 수가 없었다. 경이 좌우에 보필하여 아주 훌륭한 공을 세우니 군소배들이 저절로 밀려서 무너지고 나라도 반석 위에 안정을 되찾았다. 어찌 나 한 사람이 혼자 이와 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 동덕의 신하에게 힘입어 함께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거밀의 아름다움이 있는 한 감히 지나간 공료를 잊어버리겠는가. 이에 좌익 이등 공신에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를 봉작하여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은 25냥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표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황하가 띠처럼 되고 태산이 숫돌처럼 되도록 산하에 표하에 변치 않으리니 그대는 나를 돕고 그대가 솔선하여 일을 하되 자손에게까지 변치 않을 것을 기약하라 하였다. 천냥은 활을 매우 잘 쏘는 것을 말한다. 절조는 부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지혜로운 것이다. 곧 제사를 지내고 소양의 희생의 몸체를 베어서 도마에 담아서 남에게 주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류 19번째 기사. 양정에게 반교하기를. 하늘의 천명을 받으면 실로 때를 돕는 신하에게 힘입는다. 그대의 큰 공을 생각하여 이를 힘써 상을 주는 언전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대개 백왕들의 구장에서 비롯된 것이요 나 한 사람의 사언은 아니다. 생각건대 경은 기운과 도량이 넓고 깊으며 풍자가 크고 장대하며 무상한 용기를 지녀
일찍부터 과감한 재능을 나타내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 충성스럽고 고든 절개가 바로 있었다. 이름이 이미 호방에 드날렸으므로 우림에 더욱 드날리도록 바랐는데 왕궁을 수비하니 의지함이 장승과 같았고 나라의 병권을 맡았으니 울리언이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곧 유일한 나라의 호불인데 누가 경만큼 어질겠는가. 지난번에 간흉이 소장에서 일어나서 화기가 유약해서 무르익어 아침 저녁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종사가 위태하였으나 도모하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그때 충주를 일으켜 이에 강정하는 일을 일으키니 경이 능히 협력하여 다스려 평정하게 이를 수 있어 그의 조야의 맑고 밝은 풍토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나라의 음산한 기운이 사라지도록 구하였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큰 죄악은 마침 제거되었는데 여을이 만연하여 높은 공훈에 상을 주지 않는다고 군소배들이 시기하여 몰래 보복하려는 음모를 품고 흉악한 환란의 변을 꾸미니 경이 또 능히 신복 노릇을 하고 조아의 신하가 되어 주나라의 신하처럼 용감한 재능과 임금을 위해 도와주는 조력으로서 앞뒤에서 분주하게 활동하여 불량한 무리를 제거하였고 좌우에서 이를 주선하여 많은 어려운 때를 호위하였다. 환란을 열거 꾸미던 시초를 말하고 생각한다면 감히 옆에서 도와준 수고를 잊어버리겠는가. 이에 좌익 이등공신에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철을 봉작하여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개, 노비 19, 백은 25냥증,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산하로서 대리어의 맹세를 하고 공을 크게 보아 기재하니 왕실을 수호하는 보필을 그대는 능히 다하고 왕을 부지런히 충성하여 나라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같이하여 영세토록 그 덕을 누리게 하라.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류 20번째 기사 최향에게 반교하기를 그를 써서 돕는 것은 신린이 그 임금을 보필하는 방도이요 시가로서 호배하는 것은 왕자가 그 신하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방도인데 대개 임금이 신하의 힘을 입어 정치하는 것은 고기가 물을 얻어서 서로 헤엄치는 것과 같으니 은총과 하사를 자주 내리는 것이 어찌 남다른 공훈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데 옛날 세종께서 조정에 계실 때 널리 훌륭한 현처를 구하여 몸소 선성의 석전례를 행하고 마침내 성균관의 수제를 논하니 경이 당당하게 그 중에서 어뜸으로 뽑혔고 아무도 경을 뒤따를 만한 자가 없었다. 학문의 깊이는 일학에서 근원하여서 독자적으로 분명하였고 문장의 아름다움은 한나라 당나라에 해박하여서 고체에 정통하였다. 옥당의 학사들은 곧 맞이하여 교유하였고 헌납과 논사를 그 직업으로 삼았으며 비록 우리 선고께서 영문 예무의 성인이시였는데 오히려 경이 헌사의 대부로서 허물을 바로잡고 잘못을 고치는 근로에 힘입었으니 이는 대개 경수를 잘 다루고 바로잡는 아름다움을 쓰고 가부를 견주어서 가리는 아름다움을 구제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난번에 건간이 유주를 끼고 종사가 위태롭게 되었도록 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침 경이 후슬로 왕명을 출납하던 때였고 오로지 고갱이 신하로 의견을 진술하던 때여서 환란을 받고 편안하게 만들었으니 마치 넘어진 나무에 싹이 난 것과 같았다. 이는 대개 오로지 과인이 천지와 조종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로 또한 경이 좌우에서 도와준 힘이었다. 큰 죄악이 제거되었으나 남은 당류가 다시 빈번하였다. 이글이글거리는 불씨는 들판을 태우기에 이르고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은 장차 하늘까지 차서 넘치기에 이르니 대개 이른바 드러나지 않은 근심은 성찰이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나 나타나지 않은 화는 용부가 남몰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찌 차마 나라를 다시 더럽히고 생명을 다시 도탄에 빠뜨릴 수 있겠는가. 이렇듯 주선하고 결책하는 보필을 근념하고 또 정난에 공을 세운 사람은 얻었다.
세운 사람을 얻었다. 또 불선한 내가 섭정할 때였으나 만기가 내 한 몸에 모이는 때에 그 불급한 것을 바로잡아 경명을 같이 한 말이 있었고 왕을 돕고 믿어 대도를 보전하려는 훈계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길이 생각건대 경의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선에 대하여 진실의 중심에서 이러한 의표를 내림이 마땅하다. 대개 재능이 있는 이는 힘써 반드시 그 큰 공을 세우며 공이 크면 반드시 후한 상을 내리는데 옛날에도 이와 같았으니 지금이야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이에 좌익 이등 공신에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원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표를 내려주니 이래거든 수령하라. 마음과 몸을 다하여 왕가를 편안하게 하였고 이미 인신으로서 임금에게 바치는 충성을 다하였으니 힘써 새로운 공을 세우며 옛 공적을 기록하리니 어찌 갑자기 인군이 신하를 포장하는 은총을 지난 것만 베풀겠는가. 덕이 같으며 함께 순전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헌납은 임금에게 의견을 바칩니다. 유주는 어린 임금 곧 단종을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이요 21번째 기사 전균에게 반교하기를. 우위에 협조하고 도와서 남다른 공훈을 능히 이루었으니 공에 보답하여 상을 주는 것은 예부터 상전이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공의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사로운 언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각컨대 그대는 총명과 지혜가 보통 사람과 달랐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기가 비할 바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황고를 만나서 내정을 가까이에서 모시니 왕명을 출답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착오가 한 실수가 없었다. 지난번 유안이 화를 꾸며 한나라 조정이 장차 기울어지려 하였을 때 같은 때에 그대의 시기에 대응하는 공에 힘입어 저들의 하늘까지 차서 넘치려던 죄악을 섬멸하였다. 공훈이 이미 크니 권애가 실로 많은 것이다. 비록 큰 권관이 제거되었다 하나 아직도 여얼이 다시 만연하여 전의 감정을 풀려고 깨하고 장차 과공을 위태롭게 하려 하여 무례한 무리들과 연결하여 화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다. 다행히 천명이 참남하지 아니하여 죄인들이 스스로 복주하기에 이르러 드디어 과인으로 하여금 금일이 있게 하였다. 이것이 비록 황천의 도운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대들의 보조한 때문이다. 이렇듯 도와준 공적이 드러났으니 마땅히 포숭하는 전례를 베풀어야 하겠다. 이에 좌익 2등 공신에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여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원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표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그대는 나의 뜻을 승상하여 몸받아 더욱 충성과 정제를 돈독히 하여 길이 부귀를 보전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요 22번째 기사 권반에게 반교하기를. 충성을 다하여 도와서 나라에 드문 큰 공훈을 세웠으니 채권하고 포장하여 비상한 은총의 전례를 보이는데 이것은 옛 서첩에서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더라도 실로 나라의 상경이었다. 생각컨대 그대는 대대로 문벌이 높은 구신의 후예이고 사림에서 특별히 빼어난 제사인데 배운 것이 풍부한 데다가 들은 것이 많고 과정 지훈을 받아서 제주가 큰 일을 감당할 만하고 나라를 몸받는 마음을 단정히 지녔다. 지난번에 권간이 영란을 꾀하여 위태로운 종사가 장차 위험할 뻔하였으나 다행히 조정의 열령에 힘입어 간흉의 무리를 제거하였다. 그 뒤 내가 정사를 보필한 이래로 도리어 여러 사악한 무리에게 시기당하는 바가 되었는데 그대가 이러한 때에 뜻을 기울이고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때에 몸을 맡기고 걱정 조심할 즈음에 왕실을 부지하여 여어를 연좌하여 복제하게 이르렀고 과공을 호위하여 선조의 위엄을 이어받게 하였다. 공훈이 이와 같으니 보상을 줄 만하다. 이에 좌익 2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100결 노비 19 백은 25냥증 표리 일단 내고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아 단서와 백마로서 길이 한 가지 마음을 보존할 것을 기약하며 황하와 태산으로서 만세에 있지 않기를 맹세한다 하였다. 과정지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이다. 단서는 한나라 때 공신에게 주던 붉은 글씨로 쓴 철권이다. 붉은 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손에게 길이 죄를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의 뜻이다. 백만은 옛날에 맹사를 한다거나 제례 때의 희생으로 쓰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리오 23번째 기사. 권공에게 반교하기를. 주나라에서 기상을 중하게 여긴 것은 큰 공적을 기록한 때문이고 한나라에서 대리의 맹세를 한 것은 큰 원훈에 보답하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모두 당세의 충성을 권장하고 무궁한 세대의 남다른 공을 정표한 것이다. 생각컨대 경은 기계가 소처럼 삼킬 만큼 웅장하고 몸소 부모의 자리에 있지만 나이가 한창인데도 그릇은 노승하고 지위가 높은데도 겸손하고 사양하며 물건을 접할 때에는 온화하고 일에 임할 때는 반드시 의롭게 한다. 생각컨대 경의 선두가 우리 소구를 도와서 단지 지우만이 컸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어머의 공이 있었으니 비록 금일에 경의 작품이 비상하다 하더라도 또한 전세의 넉넉한 기품을 내려줌도 적지 않으니 어찌 하늘이 낸 호구로서 곧 나의 많은 어려움을 평정하였겠는가. 내가 경을 알아줌이 이와 같은데 경이 나를 만난 것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섭정할 때에 이르러 나라의 운명이 비색한 날에 경이 능히 뜻을 기울여 정성을 바치고 힘을 다하여 옆에서 도와서 나로 하여금 큰 기업을 이어받아서 금일이 있게 하였으니 나는 그대의 큰 공적을 가상히 여기고 돈독히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에 좌익 3등 공신으로 채권하여 그 부모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과 노비 89 백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삐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임금과 신하는 하나의 마음이니 길이 공업을 보존하도록 기약하며 나의 자손만대의 금일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리오 24번째 기사. 이징석에게 반교하기를. 기미를 훤히 알고 힘을 다하여 비상한 공을 세웠으니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고 능력 있는 이를 정표하여 마땅히 비상한 은총을 보여야 하는데 옛 전적을 상고하여 보더라도 남다른 공훈에는 보답을 행하였다. 생각내 경은 장수와 재상이 될 만한 훌륭한 재주와 산천처럼 세상에 드문 기지로서 제2에는 천냥의 묘기를 이루었고 지혜는 증두의 계를 쌓았다. 이에 우리 세종께서 명장으로 지목하시어 시험삼아 변방을 땅을 맡기시니 공과 능력이 현저하게 있었다. 가서 북쪽 오랑캐를 정별하니 노정이 이 때문에 거듭 진동하였고 남쪽 변방에 절제사가 되니 해문이 이로 인하여 깨끗하고 편안하여졌는데 어찌 다만 병가에만 이름을 떨치겠는가. 또한 서사에도 뜻을 두어서 옛날 양장을 비교하여도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가지 행사를 경험하여 대체를 알기도 한다. 생각컨대 지난번에 나라의 비색한 운수를 만나서 간신이들이 정권을 도둑질하여 흉물을 꾸밀 때에 화가 이미 태동하여 막을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비록 알면서도 밝히기를 어려워하였으나 경이 이때 환란이 장차 일어날 줄 알고 충의의 마음을 일으켜 결책을 다하고 아우러 정성을 기울여서 깊은 충정을 나타냈다. 마침내가 정난할 때에 마침 경이 사냥하던 날이어서 비록 채권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경의 뜻을 기울인 노고를 감히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더구나 경은 과인이 정사를 보필하던 즈음에 능히 충성과 정들을 다하였고 흉도의 여울의 난을 선동할 때에 이르렀어도 또한 부지런히 나를 호위하였다. 이에 좌익 3등 공신에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9 백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시종 한 가지 마음으로 대려의 명스를 잊지 말고
자손 만세의 길이 금석과 같은 굳은 충성을 보존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이후 25번째 기사. 황수신에게 반교하기를 왕자가 천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상에 드문 현신의 힘을 입으며 인신이 충성을 다하며 마땅히 채권을 하는 언전을 거행하였는데 이것은 공의에서 나온 것이요 사사로운 언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각컨대 경은 식견이 소통하고 아량이 넓고 크며 대대로 문불이 높은 세신의 후손이요 사림에서 특별히 빼어난 영재인데 시와 예로서 자기 몸을 닫고 삼가 과정지훈을 받았으며 충이로서 나라의 몸을 바쳐서 본래 경세의 재량을 품었다. 창성한 시대를 만나서 화지를 두루 역임하고 오부에 들어가니 기강이 저절로 진작되고 언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개옥함이 매우 많았다. 병조의 군사를 맡으니 교화를 변방에까지 폈고 어질고 수고함이 중외에서 드러나 아름다운 이름이 진신에 더 높으니 이에 선조께서 사랑하여 이를 능히 맡기시고 금일에 공훈을 세웠다. 지난번에 나라에서 많은 연고로 인하여 순치하니 곤간이 흉계를 꾸미었는데 내가 잠자에 있으면서 종사를 편안히 할 생각을 가지고 능히 큰 죄악을 깨끗이 없애고 조정에 들어와 난기를 보필하여 내 한 몸으로서 홀로 장상한 권한을 맡았었다. 높은 공훈 때문에 도리어 간사한 손배들에게 시기당하니 유언을 만들어 퍼뜨려 화의 조짐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다행히 열성조의 하늘에 계신 연령에 힘입어 간사한 업무가 저절로 무너졌으며 또한 여러 신료와 같은 마음으로 도왔기 때문에 여을이 복주되었다. 경은 이러한 때에 성견지명이 있어 몸은 비록 외방에 있었지만 뜻은 항상 과공에 기울여서 길이 한 가지 마음을 지니고 대업을 도왔다. 이러한 도와준 공덕을 생각하니 마땅히 많은 상을 내려주어야 하겠다. 이에 좌익 3등 공신에 채권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100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사나 대려의 맹세로서 영세토록 아름다움을 작할 것을 기약하고 국을 연매의 교훈으로서 오히려 처음 먹은 마음을 더욱 권려하라 하였다. 순치는 점차로 나쁜 결과가 오는 형세이다. 그 조짐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주역 곤괴에 그 도에 있고 극진하면 굳은 얼음에 이른다고 하였다. 국을 연매는 국을은 쓴 누룩과 단 누룩을 말하고 연매는 소금과 매실을 말하는데 국을로서 술의 맛을 조절하고 연매로서 국의 간을 맞춤으로 신하가 임금을 도와서 적당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이후 26번째 기사. 박강에게 반교하기를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도와서 이미 세상에 드문 공을 세웠으니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고 능력이 있는 이를 성표하여 비상한 언전을 보여야 하겠다. 생각컨대 경의 선부는 우리 황조를 도와서 큰 공을 세웠고 경은 일찍이 가훈을 받아서 더욱 충성스럽고 굳은 절개를 돈독히 하였으며 여러 조정을 두루 섬겨서 이름난 공적이 두드러졌다. 지난번에 내가 정사를 보필할 때에 공이 높고 권세가 무거워서 사람들이 시기하는 바가 되었는데 간사한 흉도의 여울이 몰래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서로 별난을 선동하여 화가 예측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나 다행히 조정의 도움을 힘입어 도로 곧 감정하였다. 경은 이러한 때에 분주하게 힘을 다하여 갓난한 때를 호위하여 이에 금일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였다. 내가 그대의 덕을 가상히 여기니 그 은혜를 감히 잊어버리겠는가. 이에 좌익 3등 공신으로 채권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100은 25냥쯤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임금과 신하는 한 마음이니 길이 어렵고 큰 기업을 보존하고 자손 만세에 더욱
시종의 충성을 다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요 27번째 기사. 박원영에게 반교하기를 오로지 세상에 드문 재주만이 흥기하는 천운을 도울 수 있으니 오로지 차스를 뛰어넘는 상전만이 그 공에 보답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옛날 번창하던 시대에 임금과 신하가 능히 큰 기업을 이루 길이 큰 기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 경은 풍교가 고와하고 몸가짐이 곧고 순수한데 일찍이 경국제세의 재주를 지니고 몸소 깨닫고 문받음으로써 학문을 이루었다. 대과에 뽑혀서 화질의 자리를 두루 역임하여 중외에 노고를 베풀고 그 뜻을 크게 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왔고 번극한 일을 다스리는 것은 곧 그 여사이었다. 지난번에 간흉이 영란을 꾸며서 종사를 위태롭게 하도록 꾀하였는데 내가 이에 기미를 밝게 알아 계책을 결단하여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토벌하여 없앴다. 돌아보건대 오로지 운수가 비색할 즈음에 큰 제사를 얻지 못한다면 더불어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예리하여 경을 발탁하여 후술의 자리에 두고 서로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함께 왕실을 부지하였다. 뜻하지도 않게 여울이 다시 만연하여 유언으로 난을 선동하니 장차 과궁에게 불리하였는데 경이 또 의심과 위험을 능히 피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이를 주선하고 나를 호위하고 도와서 금일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였다. 길이 아름다운 공적을 말하는데 오히려 후한 보상을 아니하겠는가. 이에 좌익 3등 공신으로 채권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백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바람은 한 호랑이를 따르고 구름은 용을 따라서 함께 세상에 드문 공업을 이루었으니 황하가 띠처럼 되고 태산이 숫돌처럼 되도록 길이 끝없는 아름다움에 짝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요 28번째 기사. 홍윤선에게 반교하기를 비상한 재주가 있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 드문 공을 이루는데 세상에 드문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막대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 경은 풍모가 남보다 특출하고 도량이 크고 훌륭하며 문무가 재질이 탁월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뛰어났다. 내가 잠재 있을 때 경을 한번 보고 비상한 제목인 것을 알고 드디어 신복으로 여기었다. 경도 또한 적심을 나에게 바쳐서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할 바가 없는 줄로 알았다. 지난번에 국가에 의심스럽고 위태한 때를 당하여 종척과 권간이 서로 변란을 선동하여 장차 사직이 불리하였다. 내가 그때 의를 일으켜 그들을 잡아 없애려고 하였는데 경이 능히 비밀리 계책을 도와서 사력을 다하여 나를 호위하였다. 정란의 공은 경이 실로 많이 있었다. 내가 정사를 보필하게 된 이래로 공이 높고 권력이 무거우니 사람들에게 시기당하는 바가 있었고 흉도의 여울이 아직도 남아서 서로 잇따라 변을 꾸미니 경이 능히 좌우와 앞뒤에서 갓난을 널리 구제하였다. 옛부터 나라를 가진 자가 호골의 인사가 있어서 서로 마음을 통하여 지우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더불어 그 공을 이루겠는가. 내가 오로지 금일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은 경의 힘에 여지하였으니 진실로 아름답다고 할 만하다. 이에 좌익 3등 공신으로 채권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백은 25냥 중 표리 한 단, 내구마에 한 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하늘을 떠받고 해를 꿰뚫는 충성으로 마음과 덕이 하나 같으니 여산 대하의 맹세로 시종 있기가 어렵다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요 29번째 기사. 구치관에게 반교하기를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미 남다른 공문을 세웠으니 채권하고 공을 정표하며 마땅히 은총스러운 전례를 더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공의에서 나온 것이요 사사로운 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생각컨대 경은 성품이 강직하고 과감하며 도량이 넓고 깊으며 학문은 고금에 통달하고 식견은 시의 변화에 통달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뽑혀서 남보다 뛰어난 명성이 있었고 화요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뽑혀서 우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당하면 처리하기가 곤란할 적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부주하여 상세히 밝히기에 힘을 다하였다. 내가 정사를 보필할 적에도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 두었다. 지난번엔 간신들이 난을 꾸며서 화가 장차 예측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오히려 종사의 연령에 힘입어 도로 곧 주멸하였다. 흉도가 비록 이미 복주하였으나 그 열이 아직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나의 공이 높고 권세가 무거운 것을 시기하여 서로 용납하지 못할 형세이었는데 경의 좌우에서 도운 공에 힘입어 이에 거밀의 아름다움에 이르렀다. 큰 공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마땅히 큰 보상을 베풀어야 하겠다. 이에 좌익 3등 공신에 채권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100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앞뒤에서 분주하게 노력하여 이미 비상한 공을 세웠으니 산하와 대려로서 영세토록 잊지 않기를 맹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유 30번째 기사. 이 예장에게 반교하기를 내가 오로지 공을 생각하고 노고를 분별하는 하는 것만은 대광보다 앞서는데 힘써 상을 주는 전례가 전 선철의 훈계에 기재되어 있으니 대개 주나라에서 대상의 기록이 있었고 한나라에서 단서의 맹세가 있었던 것도 모두 당세에 잊지 않고 후세에 권장하려는 까닭이었다. 경은 작품과 성질이 단아하고 조심스러우며 마음가짐이 충성스럽고 고든데 일찍이 유수를 배우고 또 문모의 재력이 있었다. 옛날에 우리 황고를 섬겨 가축 관직에 임용되었고 나도 경이 더불어 일할 만한 제목인 줄로 진실로 알고 있었다. 지난번에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여 여러 형도들이 권세를 오로지 하고 이로 인연하여 간신이 되어 드디어 불쾌한 것을 도모하였다. 그때 내가 잠재에 있었으나 개연이 정의에 입각하여 충성스럽고 용감한 인사 한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난을 감정하였는데 경이 몸을 일으켜 위급한 데에 나아가 큰 공을 도와서 이루었고 임금을 섬기는데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는 충성심이 이때에 컸었다. 내가 정사를 보필하게 된 이래로 공과 권력이 모두 높아서 사람들에게 시기당하게 되자 간용의 남은 당류가 문득 다시 요사스러운 도가를 일으켜 장차 나에게 불리한 짓을 하여서 보복하려는 계책을 이루려 하니 경이 또 능히 덕을 같이하는 은사에 참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해서 불량한 무리들로 하여금 모조리 형육에 나아가게 하였다. 갓난한 한때에 나를 호위하여 옆에서 나의 흥운을 도와 거밀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였다. 서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공이 많으면 후한상을 주라. 이에 좌익 3등 공신에 채권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100은 25냥쯤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기쁨을 같이 하는 뜻은 옛 전장에 크게 보이니 길이 존심을 가져 자손에게까지 변치 말게 하라 하였다. 대상은 주나라 때에 해, 달, 용을 그린 임금의 기이다. 거기에 공운이 있는 신하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기상이라고 합니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유 31번째 기사. 윤사 이윤에게 반교하기를 공을 세우고 이를 이루어 도와준 공훈이 성하게 나타났으니 힘써 상을 주고 힘써 관직을 맡겨서 포장하는 언전을 보인다. 생각컨대 경은 순후하고 침착한 자질과 단아하고 무거운 기량으로 일찍이 유수를 배워서 과거에 어둠으로 뽑히었다. 두루 청료의 관직을 역임하니 이르는 곳마다 공적이 있었고 청리에 있어 의표로 보이며 여러 사람의 인원이 그 재주가 많은 것을 말한다. 지난번에 나라가 많이 어려웠을 때 흉도들이 영난을 도모하여 화의 조짐이 심히 급박하였으나 내가 곧 의를 부르짖고 정난하여 다시 종사를 안정시켰다. 경은 오로지 그때 분주하게 옆에서 도와
더불어 공을 세웠다. 큰 죄악은 비록 제거되었으나 여을이 다시 만연하여 나의 공과 권세가 너무 무거운 것을 시기하여 장차 텀을 타서 그 분을 풀려고 하는데 경이 또 좌우에서 충성을 다하여 여러 흉도를 잡아 없애고 나 과궁을 호위하여서 금일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였다. 길이 그 공을 잊지 않고 마땅히 남들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다. 이에 좌익 3등 공신에 채권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백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황하와 태산으로서 전의 공적을 잊지 않도록 맹세하고 단서의 철권으로서 후세의 길이 전할 것을 기약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리온 32번째 기사. 원요 연에게 반교하기를 일을 하는데 힘쓰고 나라를 위하여 애써서 이미 도와준 공훈이 나타났으니 힘써 상을 쓰고 힘써 관직을 임명하여 보장하는 언전을 보이는데 이것은 오로지 공의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사로운 은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생각건의 경은 식견이 해박하고 통달하였으 기량이 넓고 달통한데 일찍이 유수를 배워서 과거에 뽑히었다. 화직을 두루 역임하여 이르는 곳마다 공적이 있었다. 여러 소에서 요자되어 도랑이 넓게 일을 처리하여 여유가 있었고 헌부에 있으면서 기강을 제시하니 넘넘한 위풍을 아무도 범하지 못하였다. 경술은 이치를 빛내고 신인은 무리에 부합하니 고인의 기풍이 크게 있고 장자의 도량을 지니었다. 지난번에 내가 정부에 있을 때에 그대를 발탁하여 낭사의 관원으로 삼았다. 마침 그때 나라에 어려움이 많았고 서무가 바야흐로 번극하였는데 부스를 그를 힘들이지 않고 지시해서 재결하여 살이 합당하고 형옥은 반드시 그 정상을 살펴서 평반한 것이 많았다.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때에 나를 호위하였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때에 분주하게 힘썼다. 내가 그대의 훌륭한 기량을 알고 그대가 나의 적심을 이해하여 그 지나간 때부터 충성을 바치고 금일에 이르도록 힘을 바쳤다. 돌아보건대 공을 세움이 이미 많았으니 그 보상을 마땅히 융성하게 해야 하겠다. 이에 좌익 3등 공신으로 채권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백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단수와 백마로서 길이 한 가지 마음을 보존하도록 기약하며 태산과 황하로서 만세토록 즐거움을 같이 하기를 맹세하라 하였다. 평반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의를 처음보다 가볍게 합니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리오 33번째 기사. 황효원에게 반교하기를 옛부터 제왕이 일어난 반드시 보좌하는 신하가 있어서 이를 위하여 정절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함께 대업을 이루었는데 대개 그 갓난을 널리 구제한 공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경은 타고난 자질이 단아하고 정직한 자태를 스스로 지켰으며 일찍이 대과에 올라서 오래전부터 빛나는 명성이 있었다. 내가 정사를 보필할 때에 그대가 동료와 더불어 일을 당하면 과감히 처리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무릇 여러 가지 일을 시행하는데 잘못된 실수가 없었으므로 내가 매우 훌륭한 그릇으로 여기었다.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또한 오로지 그대가 앞뒤에서 분주하게 힘쓰고 더불어 옆에서 도와준 수고가 있었다. 서경에 이르지 않았던가.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라고. 이에 좌익 3등 공신에 채권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여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백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아 태산이 숫돌처럼 되고 황하가 띠처럼 되도록 이러한 마음을 변하지 말고 자손 대대로 나라와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라. 그대는 이를 헌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리오 34번째 기사. 정수충에게 반교하기를 하늘이 장차 영성한 왕업을 열려면 반드시 어진 제목을 내어서 이를 돕게 한다. 이러한 까닭에 주나라의 왕실은
실로 신난의 도움에 힘입었고 한나라의 흥기도 또한 삼글의 모책에 힘입었다. 이래하여 공을 이룬 것을 크게 보아 기록하여 철권을 내려서 그 전대의 공에 보답하고 후세의 공효를 더욱 권려하였다. 옛날과 지금이 비록 다르다고 하나 그 뜻은 같은 것이다. 생각한데 경은 순우하고 우아한 자질과 독실한 행동으로서 유수를 배워 서사히 해박하고 통달하였다. 비록 오랫동안 말직에 침체하였으나 일찍이 구차스레 남에게 아부하는 마음이 없었고 졸지에 과거에 뽑혀서 벼슬길에 올랐다. 공정과 청렴으로서 관직에 임하고 충절과 의리로서 몸을 사리니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또 승견지명이 있어서 거취에 어둡지 않았으니 내가 잠재 있을 적부터 이미 능히 뜻을 기울였고 정난하고 정사를 보필하던 날과 여을이 난을 선동하던 즈음에도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시중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금일의 아름다움 있게 하였다. 우리 집을 나라로 바꾸게 한 원인은 비록 1000명이 모인 데서 비롯되었다 하나 나를 호위하여 도운 경의 힘에 실로 힘입은 것이니 내가 감히 잊어버리겠는가. 이에 좌익 3등 공신으로 채권하여 그 부모와 저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백은 25냥 중 표리 일단 내구마 한 비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반수로서 맹세하여 지난 공을 상주는 전례를 지극히 하니 길이 소절을 굳건히 지켜 더욱 임금을 돕는 충성을 다하라 하였다.